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저는 되게 일찍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적게는 8시간, 많게는 한 10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네. 잠 수면의 질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이제 양으로라도 좀 보충을 하려고 중간에 이렇게 꿈을 꾸거나 자주 깨거나 하는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서 질이 부족한 부분을 좀 양을 많이 늘려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좀 항상 많이 피곤하고 또 한 요 이틀 정도는 이제 남편이 코를 많이 골아서 잠을 잘 못 잤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붕 뜬 것 같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진료를 받네요. 렙틴이나 그렐린이나 호르몬 분비와도 관련이 그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와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면이 부족해지면 팔다리랑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배가 나와요. 팔다리 머리카락 좀 굵고 튼튼해야 될 때는 가늘어지고 배는 볼록 나오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수면을 취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보통 청소년기, 뭐 아동기 때 이제 한참 자라날 때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다 20대, 30대, 40대 저희 나이 때도 성장 호르몬이 아직은 어느 정도 꽤 많이 나올 나이거든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키 성장을 시키지는 않지만 피부 세포나 근육이나 머리카락 이런 세포 성장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잘 쓰여요. 근데 이제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니까 머리카락은 성장기 모발처럼 굵은 상태가 아니고 가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팔다리 근육은 성장하지 못해서 가늘게 되고 또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해주는데 지방 분해 역할을 또 적게 하게 되니까 배는 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나오는 증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다들 뜨끔하면서 이제 공감 가는 것들이 그쵸.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소화기 뭐 청소년기까지 좀 잘 잘 수 있게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평소에 잠을 잘 자려고 하면 항상 그 뇌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아니면 일을 너무 집중해서 많이 하고 하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잘 때는 이 교감신경이 흥분된 게 이렇게 내려가야 이렇게 스르륵 하고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로는 스트레스를 풀고 잠을 자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내가 풀고 싶다고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 뇌에 있는 혈액을 아랫도리 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이 다리를 쓰는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몸에 혈액이나 열의 양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이렇게 머리만 계속 쓰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해서 여기 열이 꽉 차 있을 때는 다리를 많이 쓸 수 있게 사이클을 뭐 2, 30분 정도 탄다든지 아니면 조금 걷는 걸 2, 30분 정도 한다든지 해서 다리 쪽으로 혈액이 조금 내려가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이렇게 그 허그, 이렇게 꼭 안아주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맨살이 닿을 때 스킨십을 할 때 수면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긴장이 이렇게 조금 풀리게 되고요. 풀리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차가 대추차예요. 네, 대추 안에 있는 씨앗이 그 산조인이라는 한약재인데 이렇게 신경이 많이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런 이제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들한테 이제 산조인을 넣은 처방을 불면증의 처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까칠하고 예민하게 굴었는지 저희 엄마가 그걸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산조인뿐만 아니고 대추 자체의 과육에도 그런 성분이 있어서 이제 푹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저녁에 한 잔 드시면 이제 낮에 많이 정서적으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스르르 풀릴 수가 있어요. 최나래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왜 역류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가요? 네, 왜 역류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조금 전에 황만기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의 기전이 그 식도의 하부에 관략근이 있고 그다음에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위장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과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위액이 과다가 많이 분비된 상태. 그래서 위장 안에 음식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 같은 경우, 내용물이 많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역류하기가 조금 더 쉽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고 바로 눕는다든지 이렇게 계속 구부리고 있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랑 식도랑 연결된 부분에 음식이 고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역류가 하기 쉽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데 이제 위 내장 위 안쪽에 압이 증가된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내장 지방이 많이 나온 경우나 아니면 임신하셔가지고 압력이 높아진 경우나 그다음에 저랑 그 이제 빛나리 아나운서님께서는 공감하실 텐데 이제 이렇게 꽉 끼는 브래지어나 아니면은 이렇게 꽉 끼는 팬티 스타킹 같은 거 거들 같은 거 입으면 또 밖에서 압력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위장압이 그 증가를 해서 그래서 역류를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증상 그 식도 역류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그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이제 가슴 쓰림을 호소를 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 식도가 지나가는 부위 쪽으로 뜨겁고 쓰린 느낌. 아니면 뻐근하고 조여드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상복부 쪽이 조금 불편하고 아픈, 사르르르 아픈 느낌. 이런 증상들이 제일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호소하는 이제 증상은 요거는 잘 감별하셔야 되는데 한밤중에 막 심장이 너무 막 쥐어짜듯이 아픈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뭐 심장의 동맥에 뭐 문제가 있나 하는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부는 관상동맥 질환이 아니라 그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렇게 심장 질환처럼 흉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을 내가 열심히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흉통이 남아 있다 하는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이 증상은 남자분들 중에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내가 목에 계속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래가 끼고 그다음에 목이 잘 쉬고 뭐 삼키려고 하는데 좀 약간 뻐근하고 불편한 것 같고 근데 이비인후과에 가보면 이렇게 뭐 목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식도로 역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위 내용물들이 역류를 하면서 산 때문에 이렇게 인후부 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인후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염증이 생겨서 가래 끼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쉬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하는데 특히 목소리가 잘 쉬고 가래가 끼는데 그게 전날에 과음 과식을 늦게까지 하고 바로 누워서 잔 다음 날 아침에 더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게 거의 역류성 식도염을 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비인후과 하시는 것보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류한 음식물들이 되게 미세하게 폐로 흡인이 되면 이제 그 천식이나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기침이 나온다든지 천식 증상이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것도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을 맡게 된 건강한의사 최나래 원장입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한국인 3명 중 1명이 호소하고 있는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화불량증은 이게 개개인별로 호소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후에 포만감이 불쾌할 정도로 오래가는 더부룩함, 두 번째는 속쓰림, 세 번째는 속이 메스꺼림, 네 번째는 이제 빵빵하게 복부가 팽만 되는 가스참,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보통 내가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이나 여러 검사들을 받아보는데 검사를 받았을 때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다, 이렇게 기질적인 질환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절반 이하예요. 이 절반 이하의 분들은 약을 먹던지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 좀 증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이 오히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는 양방병원에서 특별히 해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제가 어떻게 치료 관리를 할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악화시키는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음식과 요인들을 피해주는 건데요. 네, 이 속이 더부룩할 때 나쁜 음식은 현미밥이나 고구마처럼 섬유질이 많아서 위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음식이나 혹은 차돌박이나 삼겹살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나쁘고요. 특히 기름진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찬물을 마시면 이 기름기가 위장 안에서 엉겨붙어서 소화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속이 쓰릴 때는 산도가 높은 신과일이나 고추나 마늘처럼 매운 음식이 나쁘고요. 특히 맵고 짜게 드시는 습관을 피해 주셔야 되시고, 속이 메스꺼울 때는 이제 생채소나 혹은 성질이 차가운 생냉한 해산물들을 많이 드시는 게 나쁘고요.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메스꺼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찰 때는 맥주나 과자나 빵처럼 이제 팽창제를 사용하는 음식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설탕 같은 경우에도 위내의 부패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제 급하게 먹으면 위장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쁜 음식을 피하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시는데, 좋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더부룩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이나 감자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속이 쓰릴 때는 달걀이나 두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되시는데, 왜 그러냐면 위산은 이제 소화액 중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이 쓰리다고 이제 단백질을 먹지 않게 되면 남아도는 위산이 미벽을 오히려 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백질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스꺼울 때는 고추나 마늘이나 생강 같은 것들처럼 이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나 깻잎처럼 화하게 방향성이 있는 음식이 좋고요. 방향성이 있는 차를 조금씩 마셔주는 것도 메스꺼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찰 때는 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가스가 많이 찰 때는 청국장이나 백김치처럼 이제 유익한 균을 증가시켜주는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말할 때 천천히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약재와 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더부룩할 때는 표에 보시다시피 창출이나 호박, 진피 등의 약재가 들어간 향사평이산이라는 처방이 좋고요. 속이 쓰릴 때는 이제 모려나 페모가 들어간 오페산이라는 처방이 좋고요. 메스꺼울 때는 바나나, 생강, 진피가 들어간 이진탕의 처방이 좋고, 가스가 많이 찰 때는 나복자나 지실, 빌랑이 들어간 처방이 좋고, 지추란이라는 처방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의 경우 이제 더부룩할 때는 사과차나 박하차를 수시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속이 쓰릴 때는 둥글레차 혹은 맹물만 틈틈이 마셔서 위액만 잘 희석을 시켜줘도 속이 덜 쓰리게 되고요. 속이 메스꺼울 때는 생강차가 좋고,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찰 때는 귤피차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위장장애에 쓰는 처방들은 이제 한의원에서 보험이 되는 과립제로 많이 나와 있고, 과립제의 효과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비용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많이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으시니까 가까운 한의원 방문하셔서 위장 치료 잘 받으시고 속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건강 한의사 최나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